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이틀째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첫날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선관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가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낮추며 0%대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어제 첫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19.58%를 기록하면서 유권자 4,439만 명 가운데 약 869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율 기자, 지금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만큼 이른 시간인데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19.58%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 명 가운데 869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이는 3년 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각 당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첫날 사전투표율을 두고 서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른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거라며 투표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역시 어제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가져가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는 1시간마다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도 시도 선관위에 있는 CCTV 화면을 통해 누구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나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구로구민회관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투표소 곳곳에선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선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손에 든 채 사전투표소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고요. 서울 대치동에선 사전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했지만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동의 옛 주민센터 앞에 유권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유권자들이 각자 손에 투표용지와 종이봉투를 쥐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 공간이 부족해지자 투표소 측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준 뒤 밖에서 대기하게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투표용지를 든 채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들어갈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의도를 갖고 용지를 반출한 게 아닌 만큼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잡음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사전투표를 2번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대림 이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남성 2명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선관위 측에서는 관리를 똑바로 해야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관위는 일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오늘 이틀째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어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계양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동탄을 사전투표 전략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소에 청년들과 함께 들어섭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선거라고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후보는 막판 역전극을 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승리한 지난 총선처럼 이번에도 정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수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설난영 여사는 별도로 투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사저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는 오늘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6월 3일 화요일 본투표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 유세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지난 대선에서 열세를 보였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먼저 정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강원과 충북을 찾아 부동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먼저 강원 춘천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원주 행복마당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후 충북으로 이동해 충주체육관 시계탑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돌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이틀 연속 서울 집중 유세를 벌인 이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 4구를 돌며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를 겨냥해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90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외박 유세에 들어갑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 세대 공략을 위해 대학가를 찾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90시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에 나섭니다.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하루에 400km씩 이동하고 사찰, 복지시설 등에서 잠을 자며 24박 25일간 민심 기획을 펼쳐 열세를 뒤집고 역전했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가평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이천과 충북 충주, 충북 제천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 앞에서 묵념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1번을 찍으면 공짜로 돈도 뭐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의선 숲길과 중앙대, 대학로, 신촌을 차례로 방문해 젊은 층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유세에서 이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분리하고 의료 쇼핑 등 방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 중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이 인용한 여성 혐오 문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이 후보는 문구를 정제하고 순화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여성 혐오 논란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보자 가족 검증은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이준석 후보를 거들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후보자 아들의 발언들은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과 도박 의혹 관련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앞서 보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가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민주당 차원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다며 이준석 후보가 일부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 새로운 일처럼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후보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직은 물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대선 전략의 싱크탱크로 삼는 지경이니 가히 악성 정치 돌연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모은 이준석 망언집을 공개하고 성상납 의혹 등을 해명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당 차원의 공세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대선 다음 날 바로 취임을 해야 하는 만큼 새 대통령이 머물 관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던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쓸지에 대해선 유력 후보들의 캠프도 아직 명확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경호처 내부 규정상 현재 대통령의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이곳 한남동의 관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떨어져 있습니다. 당선 후 해당 관저를 쓸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아직 관저를 어디로 쓸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후보 자택은 각각 인천 계양구와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로 집무실 후보인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서울청사에서 상당히 멀어 출퇴근하는 건 경호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한남동 관저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됐고 공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선될 경우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청와대 내 관저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정권 초 한남동 관저에 최소 25억 원이 투입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까지 일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관저 계획을 유권자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공식적 활동들은 대통령 집무실보다는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관저의 이전도 또한 많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호텔을 써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가 취임 뒤 서초동 사저에서 6개월 동안 출퇴근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MBN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특수본에 참여한 군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경호처가 거부했었는데 지속적인 협의 끝에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에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요청했던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최근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등을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반납할 때까지 사용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면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복원에 성공할 경우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요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와 연락할 때 비화폰을 사용했던 만큼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향후 재판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아내가 이 가방 교환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죠. 검찰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 업체의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김모 씨와 부인 조모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대학원 동문인 김 씨 측에게서 샤넬백의 행방을 찾으려는 겁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해외 사업 추진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샤넬백 의혹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압수수색하러 왔었나요?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을 교환할 때 조 씨도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웃돈을 얹어주고 유 씨가 가방을 바꾼 건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조 씨는 유 씨와 원래 알던 사이여서 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21g 대표 김 씨와 관련 업체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21g이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21g 대표 아내를 비롯한 김 여사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소환도 벌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우리 해군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비행기 대잠 초계기 한 대가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벌어진 사고로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심우영 기자입니다. 야산 중턱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경북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해군의 P-3CK 대잠 초계기가 추락한 건 어제 오후 1시 49분쯤. 이착륙 훈련을 위해 포항 기지를 이륙한 지 불과 6분 만.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가 이상하게 돌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보면서 이쪽으로 최저 막 90도를 꺾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자면 내려가자마자 막 1분도 안 돼가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체가 폭발하면서 야산 일부가 불에 탔고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현장에선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이 통제선을 친 채 사고 현장을 수습 중입니다. 소령 등 4명입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젝션 하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추락 현장과 30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P-3CK는 해군이 2010년 도입한 미국산 대잠 초계기로 어뢰와 폭내, 미사일 등을 탑재해 잠수함 킬러로 불립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체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가 원래 방향대로 달리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상 주행한 남성이 역주행 차량의 창문을 붙잡고 따지던 중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버렸는데요. 항의하던 남성은 20m 넘게 끌려가다 땅에 머리를 부딪혀 끝내 숨졌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달리는 노란색 승합차 앞에 역주행한 하얀색 차가 나타나더니 길을 가로막습니다. 역주행 차량이 비키지 않고 그대로 있자 노란색 차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려 차를 빼라는 듯 손짓합니다.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역주행 차량. 노란색 승합차가 차 머리를 인도 쪽으로 비키는가 싶더니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역주행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붙잡자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차에 매달려 20여 미터 정도 끌려간 60대 남성은 길 옆에 주차된 화물차에 치이고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둘이 시비가 붙었겠지. 차에 매달렸더라고. 저를 잡고 화물차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다 친 거야. 40대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 남성을 매달고 달린 이유에 대해 더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운전했다고 본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특수 제작한 화장품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펌프를 누르면 실제 로션이 나오도록 만든 이중 구조통을 만들었는데 탐지견과 엑스레이 검색까지 피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이 마약 구매자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산 중국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겁니다.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국인 국내 판매책도 검거하게 된 경찰은 한국인 밀수책까지 특정하고 인천공항에서 밀수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가방에선 보디로션이 37개가 나왔고 이 안에는 개당 420g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샴푸가 이게 아니잖아요. 펌프를 누르면 로션이 나오게끔 이중 구조로 만들고 로션 80g을 채워 표기된 500g의 무게까지 딱 맞춰 의심을 피했습니다. 펌핑 용기 만들 때부터 집어넣어서 처리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탐지견이라든가 또 이제 표시 엑스레이 광선에도 표시가 안 되게끔.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9.9kg을 압수하고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7.6kg도 추가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 7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마약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SNS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표 인증샷이 화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 스포츠팀 등을 활용한 인증 용지를 출력해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방식인데요.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남기는 인증 방식에서 더 귀엽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든 후 이미지를 공유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투표 인증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죠?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 인증샷을 찍기 위한 민폐 관광객이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한복판에서 인생샷 찍는 커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도로 중앙에서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인데도 비키지 않고 사진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곳 도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배경과 비슷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만 사진을 찍고 신호가 바뀌면 바로 나오는데 이 커플은 바뀐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 삼매경이었다고요. 결국 참다 못해 경적을 울리니 비켜났습니다. 누리꾼들은 인생샷이 목숨보다 중요한가,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씨가 팬들에게 군 입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차은우 씨는 오는 7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인데요. 입소 당일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은우 씨의 입대 소식에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보내는 건 아쉽지만 군인으로 더 멋진 모습이 기대된다며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줄어들던 간접 흡연 노출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논란이 된 연예인들. 포털 사이트에 사무실 내 흡연을 검색했더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줄을 잇습니다. 상가들 같은 데 걸어야 많이 해보면 술 참고 불편하죠. 너무 싫죠.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공간 간접 흡연 노출률이 8%로 3년 연속 하락하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장소와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률도 각각 8.6%와 3%로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전자담배 보급률이 높아지며 실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전 같으면 골련 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전에 한 두세 모금 뽀꼼뽀꼼 빨아봐야 딸기향 나는데 그거 두고 와서 내한테 뭐라 할 사람 없고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늘어나는 거죠. 담배 연기로부터 최소 2m는 떨어져야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2m 이내에서 노출되면 비소나 벤젠 같은 69가지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간접 흡연뿐 아니라 전체 흡연율도 2023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성과 대화를 나누고 호감도 표시할 수 있는 데이팅 앱 들어보셨나요?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270개의 여성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 남성들을 관리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속아 결제를 한 남성은 2,000명이 넘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데이팅 앱입니다. 접속하면 간단한 정보와 사진들이 나오고 사이버머니인 하트를 사면 더 많은 회원과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보다 남성 가입자가 훨씬 많은 것이 문제. 데이팅 앱 운영사 중 한 곳인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에게 270개의 여성 계정을 만들게 한 뒤 댓글을 쓰며 반응하고 호감을 보내게 한 겁니다. 2022년 4월 내부자 폭로 전까지 6개월간 계속됐는데 2,200명이 넘는 남성이 속아서 결제했습니다. 지시를 거절한 직원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 퇴사를 당했거든요.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내 오더를 다 무시했다. 그냥 본인들 생각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행위 사실을 심판정에서 다 인정을 했고 좀 순위가 좀 떨어졌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공정위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2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조 회장은 약 75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131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회사 돈으로 집수리랑 차량 구입하셨나요? 재판부는 조 회장이 5년 넘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차량과 아파트, 대출 등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등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과다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3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회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국은행마저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 그러니까 0%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내수의 수출, 건설까지 총체적 위기 속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서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2%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내수 역시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제 규모가 전분기보다 뒷걸음칠 치는 역성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설상가상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0.8%.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이어 한국은행도 0%대 성장에 전망한 것으로 3개월 만에 반토막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미 관세 충격이 완화돼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거라며 향후 전망도 어둡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연 2.75%였던 기준금리를 2.5%로 3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한 건데요. 관련해서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반면 연방법원은 이를 수십 년간 지속된 만성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가 사법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troubling and dangerous trend of unelected judges inserting themselves into th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process. America cannot function if President Trump, or any other president for that matter, has their sensitive diplomatic or trade negotiations railroaded by activist judges. 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끼칠 영향이 없다며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항소 방침에 뉴욕 증시는 상승분을 반납한 채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를 확대하거나 무역 확장법의 일부 조항을 활용하는 등 대응할 수단이 많은 만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르네상스 시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오며 가며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는 곳인데요. 그제는 이곳의 풍경이 좀 달랐다고 하네요. 프랑스 파리에 자리한 명소 중 하나, 이노상 분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데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가자지구 전쟁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붉은색 염료를 분수 곳곳에 뿌리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국기와 유혈 사태를 멈추란 현수막을 들고 분수 앞에 섰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휴전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날이 부쩍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슬슬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바다로 휴가를 온 한 가족은 해변에서 생각지 못한 걸 찾은 덕에 여행이 더 특별해졌다는데요. 과연 뭘 찾았을지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나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해변으로 가족과 휴가를 온 11살 소녀.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와 곱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번호로 연락하자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21살 여성이 무려 8년 전 파도에 유리병을 실어 보낸 거였다고요. 8년 만에 먼 곳에서 연결된 두 사람. 이 소녀도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주길 바라며 쪽지 담은 유리병을 플로리다 바다에 띄워 보낼 거라네요. 반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닌 셀 수 없는 규모라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집 앞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는 집주인. 바로 전날 이미 4마리나 잡았다죠.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마을에 쥐떼가 몰려들었는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쥐를 이전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쥐들이 살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먹이를 구하러 인근 주택가로 몰려든 걸로 보인다는데요. 경찰과 동물관리팀이 쥐떼를 막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세기의 로맨스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매디스카우티의 다리가 7년 만에 3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면과 입체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최지민 작가의 조형 언어 신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삶에 익숙해져 버린 프란체스카와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사진작가 로버트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2년 출간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5천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며 1995년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주연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기타 등으로 다채롭게 이뤄진 10인조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음악과 대형 LED와 목재 질감 세트를 활용한 무대 연출이
주인공의 애절한 마음을 극대화합니다. 7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이번에는 조정은, 차지연, 박은태, 최재림 등 화려한 라인업이 무대를 빛냅니다. 입체 구조를 수학적으로 조율하고 평면 위에 배치해 현실과 환영, 구조와 파편의 차이를 시각화합니다. 작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발견되는 이미지 파편을 무작위적으로 조합하는데 정제된 구조물과 불안한 평면을 병치시키며 회화의 경계를 실험합니다. 작품은 마치 평면 위의 조각처럼 이미지 간의 병치와 충돌이 정지된 풍경 속에서 균열을 만들고 조형적 긴장감과 공간의 불안정성을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회는 신작 회화 20점을 출품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지된 순간 혹은 의미를 유보한 공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관람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자 골프 별들의 전쟁 SH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이혜원과 2주 연속 우승을 꿈꾸는 박현경의 절친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이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트로피 앞에 모인 골퍼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장난을 치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또 어깨빵했던데. 어깨빵에서 엄청 세게 맞았어. 언니가 조용히 하래, 빨리. 골프의 여왕들이 총출동한 이번 SH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의 최대 화두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이혜원과 시즌 2연승을 노리는 박현경의 맞대결입니다. 시즌 초반 3승을 휩쓸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혜원은 기세를 살려 왕좌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이고 예선 동안 열심히 해서 우승 경쟁하고 싶습니다. 언니랑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지난 25일 첫 우승을 거머쥔 박현경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통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 골프의 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 제가 예언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 2019년과 2020년 대회 2연패에 성공했던 박민지가 대회 최초로 3회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쓸지도 관심입니다. 코스가 이쁘고 상태도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 향방을 가를 양평대전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골프 팬들의 관심이 이곳 양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내 연합태세가 중국과 북한 모두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청사를 무단 촬영하던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제 서울 서초구 국정원 인근을 맴돌면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내부를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과 전남 남해안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어제처럼 세차게 쏟아지진 않겠고요. 5에서 10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2도, 대전이 16.7도, 대구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 27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남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